요즘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딸이라는 또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한동훈 대표 팬덤 한딸. 위두훈이라고 그러는데. 위두훈이의 그 팬클럽이 있는데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사퇴 과정에서 문자 폭탄, 뭐 댓글 테러 이런 논란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 개딸과 한딸. 우리 그 한동훈 대표 특징이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그 자기한테 불리하거나 뭐 대답하기 애매하면 유체 이탈화법을 많이 쓰잖아요. 동문서답하고. 또 이것도 자기는 뭐 개딸들의 뭐 그런 거에 기대지 않겠다. 뭐 이런 발언도 좀 했었는데 그 이두훈이가 보니까 총선 때 2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 한 4배인가 넘어가고 한 9만 명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가입한 사람들이. 그래서 지난번 전대 때도 보니까 하얀 티셔츠 입고 막 예, 저도 봤습니다. 예. 전대만 따라다니면서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랬잖아요. 막 응원 도구도 많이 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본인도 거기 그런 거에 되게 대단히 그거를 그런 걸 좋아하면서 몇 살까지 찍고 그러면서 아닌 척하고 사실 그 힘으로 지금 저 친윤 인사들의 공격에 지금 그저 맞서서 지금 하려는 그런 걸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속으로. 그래요. 그래요. 뭐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제가 진짜 상상도 못했던 체어샷이라고 하죠. 의자를 들고 막 이게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다 보니까 그런 걸 우리가 여당 전당대회에서 보게 될 줄 몰랐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보고 민주당 전당대회 보면 너무 이제 비교가 돼요, 사실. 76년대 그 신민당 전당대회 그 폭력 사태 이후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거 휴유증은 한참 갈 것 같아요, 계속. 그렇습니다. 뭐 보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중진들하고 오찬 회동을 릴레이를 한다고 하는데 뭐 나경원 의원은 안 나온다고 막 그런 얘기도 있고. 뭐 5선인데 나경원 의원은 앙금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패스트트랙 그 사건 관련된 폭로에 있어서. 뭐 앙금 정도가 아니라 다들 수사받아야 되잖아요. 수사받아야 될 상황이다. 본인들이 얘기한 거니까. 네, 그래요. 국민의 상은 뭐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 엘리엇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법률 비용 포함 1,389억을 배상하라는 ISDS, 그러니까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절차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 제기했지만 패소를 했네요. 이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 이거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자본주의 기본 원칙에 반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졌습니다. 그러니까요. 큰 소리 빵빵 쳤죠. 그때 기억나죠.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는 저 취소 소송 관련해서는 정말 그 형식적인 요건들이 잘못되지 않으면은 그 기각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는데도 한동훈 그 당시에 저 장관이 큰 소리 펑펑 쳤는데 결국은 졌어요. 1,400억 정도의 지금 국민 혈세가 지금 투입되게 생겼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한테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도 열었었는데 그 당시로 이제 복귀하면 이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제일모직하고 구삼성물산 합병하는 과정에서 누가 봐도 제일모직보다 삼성물산이 훨씬 더 우량한 회사였잖아요. 그런데 합병 비율을 1대 0.3인가? 그렇게 한 거예요. 오히려 제일모직이 일로 하고 삼성물산, 구삼성물산을 0.3인가 4인가 뭐 이렇게 해서 낮게 해가 주주들에도 피해를 준 건데 그 주주들 중에 엘리엇이라는 그 곳이 있었던 거죠. 자기는 이런 합병 때문에 피해를 봤다라고 해서 정부를 상대로 이제 ISDS 소송을 제기한 건데 왜 정부를 상대로 했냐라면 그 결정을 할 때 국민연금 있죠. 맞아요. 국민연금이 그 11%인가의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거에 대해서 합병에 찬성하는 그 투표를 합니다. 그때 왜 삼성과 그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관련해서 뭐 연루 의혹들 막 그거랑 연관 다 되는 거잖아요. 그때 유죄 판결 받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구상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이재용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책임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고 한동훈 장관도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늘 그렇잖아요. 이분은 자기 불리한 거 있으면 그것도 한마디 하긴 했었는데 그래 한마디 했습니까?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이걸 국민들이 제일 이제 궁금해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볼 때는
혈세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어떻게 입장을 밝히고 어떻게 대응할지 이걸 좀 주목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좀 조용합니다. 조용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 그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뭐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라고 국회에 나와서 얘기는 했어요. 실제로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한동훈 대표도 그 당시에 본인이 한 얘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등등 상대로 구상권을 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발표를 해야죠. 본인이 그 취소 소송 제기할 때 했던 얘기에 대해서 네.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실제로 졌잖아요. 본인이 예상한 거와 다르게. 네. 예. 그러게요. 그 당시 뭐 한동훈 대표가 소송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에 대해서 뭘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놓고 봤을 때 참 한동훈 대표는 왜 침묵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길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게 뭐 지연된 뭐 이자까지 대신 뭐 계속 붙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자도 붙는 거잖아요. 이자도 엄청 붙었죠. 이자가 수십억 정도 더 거기다 그 소송 비용도 있는데. 소송 비용도 엄청나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얘기하고 큰 소리 치고 그냥 지나가면 끝인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은 더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국민들은 네. 그 국민연금이 공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삼성물산 그 주주들에게 소액주주들이나 소수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네. 이 의결권을 행사한 거가 잘못됐다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외압이라는 게 아니라 그 청탁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수사로 이어지는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게 잘못됐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은 그때 뭐라 그랬냐면 공공기관이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을 얘기하는 거죠.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국자 투자 분쟁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취소 소송으로 바로잡지 않을 경우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의 국부 펀드나 연기금 펀드의 지분권 행사도 부당한 국제 투자 분쟁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네.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국제 투자 분쟁이라는 그 소송, ISDS 소송이라는 기본적 개념도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는 게 ISDS 소송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요. 이제 법무부가 항소를 검토 중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항소를 검토 중이다. 근데 항소에서 이길 가능성은 또 적다라고 하니까 전문가들 얘기는 네. 그럴 게 아니. 그럼 또 이자 물어내야 되잖아요. 더 붙어서 내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일들이 좀 있는데 네. 이제 어떤 문제에 있어서 분쟁이 생겨서 이제 소송으로 가잖아요. 그럼 1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거기서 끝내버리면 책임 소재가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 항소심이나 대법원까지 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끝까지 그냥 가잖아요. 예. 그 결과가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면피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 건 같은 경우도 여기서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이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쳐놨는데 여기서 그냥 포기해버리면 그렇네. 한동훈 대표 책임론이 또 더 크게 더 커질 불거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자만 더 늘어나고 막. 그러니까 항소할 게 아니라 배상금 어떻게 보면은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구상권 청구를 어떻게 할 거냐 네.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네. 우리 두산박해 방지법 제가 발의한 거 얘기했었잖아요. 여기도 비슷해요 지금. 여기도 그 두산박해 타고 두산 로보티스 네. 간에 이제 합병 비율이 1대 0.63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맞지 않죠. 실제는 두산 박해시 예. 매출이 10조가 넘고 훨씬 더 영업이익도 1조가 넘고 두산 로보티스는 그 적자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1대 0.63으로 합병. 포괄적 주식 교환하는 거를 지금 그 이사회에서 결의한 거잖아요. 근데 이 두산 파켓의 최대 주주 중에 국민연금이 또 있어요. 또 있어요? 7점 몇 프로인가 2대 주주인가 그래요. 여기에서도 만약에 이거 비슷하게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비슷한 일이 또 터질 수 있어요. 그렇네요. 네, 이런 일이 국민연금이 들어가 있군요. 제가 지난번에 그 금감원 장하고 금융위 내정자한테 그 당시에 이거와 관련해서 계속 물었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 네. 자, 이게 뭐든지 다 역사가 반복되는 것처럼 수사 외압 의혹도 판박이인 사건이 나오고 있고
이 상황도 삼성 관련된 것도 두산에서 또 반복이 되려고 그러고 국민연금이 또 들어가 있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SK인가요? 거기서도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비슷한 사례니까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명목하에 예. 그렇게 대주주의 이익만 위해서 소액주주들한테 피해주는 방식으로의 지배구조 개편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아니 이거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럼 네.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네.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두산밖에 방지법 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현재 자본시장법에 합병 비율을 정할 때 네. 현재 주식 주가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규정 그거를 최대 주주가 최대한으로 악용하고 있는 거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두산밖에 방지법으로 낸 거는 네. 이런 그 주가만으로 그 합병가액을 정하지 말고 그 수익 가치라든지 자산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 본질 가치들. 네. 그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합병 비율을 정해야 된다. 아. 이렇게 그 법안을 밖에 방지법을 낸 것이고 제가 어제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냈는데 어떤 겁니까? 상법 개정안을 냈는데요. 네. 그 이사들의 그 충실 의무, 이사들에게 공정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제가 이제 그 법안으로 냈어요. 그건 뭔 말이냐면 지금 현재는 이사들이요. 네.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 의무를 지고 있어요. 아, 회사에 대해서만. 상법 382조의 3인가 그런데 네. 회사에 대해만 충실 의무가 있고 주주들에 대해서는 충실 의무가 없어요. 아, 그래서 회사에만 충성하고 그러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합병 비율을 그렇게 소액 주주들한테 불리한 방식으로 하더라도 네. 그거에 대해서 그 면책이 되는 거죠. 그 조항에 의해서. 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 충실 의무를 이사까지도 확대시키자라는 상법 개정안도 지금 발의된 것도 있는데 네. 재계에서 극렬히 반대하고 있죠. 재계에서 반대하고 있다. 네, 반대하는 논리가 뭐냐면 그러면은 그 회사가 네. R&D가 필요해서 그 투자를 한다든지 돈을 쓸 때. 신구 공장을 신축한다 이런 결정을 이사에서 했을 때 네. 그러면 소액 주주들이 우리한테 배당하는 줄 그거 했다라고 문제 제기하면 다 거기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극단적인 예를 들면서 네. 그 반대 논리를 내세웠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그 논리들을 원천적으로 봉쇄시킬 수 있는 상법 개정을 이번에 다시 어제 낸 거예요. 그걸 충실 의무가 아니라 공정 의무라 그래서 그 382조 3의 1항은 그대로 두고 충실 의무는 현재 회사에 있다라는 충실. 거는 그대로 네. 두고 2항에다가 그 이사는 주주들에 대해서 공정 의무를 진다. 이렇게 넣었어요. 공정 예. 의무는 뭐냐면 모든 주주들을 네. 공정하게 네. 대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대주주한테만 유리하게 하면 안 되고 네. 소액 주주들한테도 공정하게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주주한테만 유리한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요. 그 법안이 좀 통과가 돼서 정말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면책 조항. 네. 면책 조항도 둬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이제 그 주주들이 주총을 통해서 표결을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 최대 대주주라든지 특수관계인들이 그 의결에서 빠지면 네. 빠지고 나머지 주주들만으로 의결을 하게 되면 아하. 그 의결 결과대로 예. 되면은 그게 이제 면책이 돼요. 이사들이. 그러니까 이사들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두산 밖에과 두산 오버티스를 1대 0.63으로 네네. 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그걸 승인하는 주총에서 네. 최대 주주라든지 두산을 얘기하는 거죠. 최대 주주라든지 네네. 또는 그 특수관계인들이 그 표결에서 빠지면 네. 그 빠진 나머지 주주들이 그대로 그거를 그 주총에 승인을 한다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면책이 돼요. 그런 조항까지 같이 이제 넣어놔서 네. 재계에서 반대할 논리 같은 것도 이제 제고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사실은 재벌 기업의 특징이 뭐냐면 이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일가라고 하죠. 이렇게 삼성 일가 그러잖아요. 그 업무 집행 지시자라고 하는데 이사는 아닌데 실제로 이사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사한테 만약에 그런 지시를 했거나 그렇게 되면 업무 지시자들도 이사는 아니지만 연대 책임을 지는 거로 그런 내용 책임도 강화시킨 내용까지 포함해서 제가 어제 발의를 했습니다. 네. 자, 이게 어떻게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우리 국민들 특히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게 꼭 필요하고요. 네.
제가 이 법안 내고 지난 두산박해 방지법 내고 그 인사청문회랑 금감원장한테 그 현안 질의할 때 그 질의를 했을 때 정말 그 많은 그 우리 주식 소위 개미 투자자분들께서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우리 당에서도 얼마 전에 그 정부의 이제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이 정말 그 빈껍데기이거든요. 원래 자본시장 밸류업의 핵심은 투명한 지배구조 개선을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드는 데 있는데 현재 지금 정부는 뭐 금투세 폐지라든지 뭐 종부 상속세 폐지 등이 마치 자본시장 밸류업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 그거에 맞서서 네. 우리 이제 민주당에서도 그 자본시장 뭐 부스터 뭐 이렇게 이름은 바꿨는데 전 그냥 밸류업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이런 그 자본시장을 투명하게하는 제가 낸 법안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렇네요. 그런 거를 통해서 자본시장을 투명하게 만드는 5가지의 내용들을 네. 발표를 했고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뭐 금투세 같은 경우는 그 현재 제도들을 그 보완하는 그 저기 내용들을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발표를 했었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민생에 직결된 그런 그럼요. 법안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한번 법안 처리 과정 계속 지켜보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